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면 등기부가 잘못되었어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런 뜻이야. 다만 이중 등기가 되면 안 돼. 이중 등기부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거죠. 사실이 존재하면 비록 절차가 다소 위배되었어도 기재 내용이 다소 달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들은 나처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냥 감으로 현 등기 명의인이 등기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했다면 원인을 달리 기재했어도 자 매매계약을 하면서 등기부에 올 때 가서 등기 신청했는데 가보니까 인감증명서가 없어. 인감증명서가 그 인감증명 위조했대. 자,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했더니 인감증명서가 없어. 법무사한테 등기 맡기거든 대부분. 그래서 갑 2번 을 소유권 이전 했는데 매매계약은 했어. 매매계약은. 근데 을의 등기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달라고 법무사에게 맡기거든 등기 신청을. 근데 이 을의 인감증명서가 없어. 그냥 급히 위조해버린 거예요. 갑이 위조했어. 자 그러면 서류를 위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대. 그러면 등기 신청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다면 무효 등기인데 근데 매매계약을 한 적이 있다.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원인이 존재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다시 서류를 위조해서 이루어진 등기 이런 말만 나오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근데 무슨 말이 나오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꼭 봐줘야 돼. 이해 가셨나? 읽어보자. 판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자가 있는 걸 보지 말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2번 증여. 자 동그라미 쳐봐. 증여. 그리고 동그라미 쳐. 매매로 기재. 그럼 봐라. 계약의 내용은 증여요 매매요. 계약 내용은 증여. 근데 계약 내용은 증여인데 뭘로 기재했어? 그래도 증여했으니까 증여라는 사실이 존재하잖아.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그 등기도 뭐다? 유효. 2번 이해하셨나? 3번 위조된 신청 서류에 의해서 등기가 종료되었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위조된 서류를 봐야 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를 봐야 돼. 그래. 그 다음에 자 4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이제 보존 등기 했어. 여봐. 건물을 이렇게 지면서 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준공검사까지 끝났고 여기에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근데 건물이 다 완성되기 전에 있지 미리 보존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미리 보존 등기 했어. 그리고는 완성되었다. 그럼 그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했잖아. 그 등기도 유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나 4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어도 그 후에 건물이 곧 완성되었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했지?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중 보존 등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 잡아. 중간생략 등기는 여기 한번 보자. 이 토지가 갑의 소유야. 갑의 소유.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하고 병에게 팔아서 3번 병에게 이전 등기 돼야 되거든. 근데 건너뛰고 병으로 등기되었대. 그러면 현재 등기 명의인이 등기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매매가 적법하게 존재했지. 그리고 그 등기도 뭐 유효. 그냥 중간생략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만
중간등기약 등기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지? 거기서는 다 무효야. 이게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아무 말이 없이 다시 아무 말이 없이 중간생략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물어본다.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지? 자네 어째서 유효라고 그랬어? 중간생략 등기는 어째서 유효? 판례가 유효라고 했지. 결론은 그건데 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논리적 근거가 다시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하시면 돼. 중간생략 등기도. 다만 중간생략 등기라도 어디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토지거래. 그래서 주의하셔.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3번에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나오나? 거기다 메모해. 거기다가 3번은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이 뭐냐면 거기다 메모해요. 법률행위의 내용과 가로 해놓고 법률행위의 내용과 등기 내용의 합치 이렇게 써야 돼. 법률행위의 내용과 뭐의 합치? 등기 내용의 합치. 그러면 이 갑과 을이 여기다가 계약을 했을 거라고.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근데 매도인이 (1번) 소유자 갑, 2번 소유권 이전 접수 날짜 11월 11일 등기 원인 매매 매수인 소유자 평. 여기 봐. 지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아니야. 근데 당사자가 매수인이 을이 아닌 병으로 기재했다면 이런 것들은 등기된 권리를 등기명의 취득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그러므로 계약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다른데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당사자의 불합치. 그러면 당사자의 불합치면 무효등기돼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1번 객체의 불합치야. 여기 봐. 갑과 을이 토지 목적 X토지 사기로 했어. X토지 사기로 했는데 갑이 토지가 2개 있었나 봐. 근데 여기는 X토지의 을의 이름으로 등기돼야 되는데 X토지가 아니라 Y토지 등기부에 갑에게서 을 이렇게 등기된 거예요. 매매의 대상은 X토지다, Y토지다. X토지. 근데 등기부에 올라간 것은 X토지에 기재가 되어서 Y토지에 기재가 되어서 그러니까 목적물이 일치되었어, 불합치되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객체의 불합치가 메모에 목적물의 불합치 이렇게 써놓으면 돼. 객체의 불합치가 목적물의 불합치.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기재되었으니까는 등기된 권리를 등기명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는 완전 무효등기가 된다 하시면 돼요. 목적물이 불합치다 이 말은 다른 목적물의 등기부에 기재되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등기된 권리를 등기명의 취득할 수 있는 원인도 없었잖아, 거기에는. 거기는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으니까 무효등기. 그 다음에 여러분 미안한데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써봐. 197페이지에 1번의 객체의 불합치 밑에다가 별표해놓고 여기서 당사자의 불합치. 당사자가 불합치되었대. 하나 더 써. 객체의 불합치, 당사자의 불합치 이렇게 해놓으면 주로 여기 봐.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 저당권 설정. 갑이 채권자 을에게 자기 토지에다가 담보 제피기로 했다고. 채권자 을에게. 그러면 이제 을구의 등기부를 한번 보자. 갑의 토지에 을은행에 저당권 설정해주기로 했어. 근데 등기부에 보면 을구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접수 날짜는 11월 2일 저당권 설정 계약 등기 원인이
자, 저당권자 이제 기재해야 돼. 당사자 기재해야지. 저당권자를 을로 기재해야 돼. 근데 병으로 잘못 기재했대. 그러면 당사자가 일치되어서 불합치되었어. 그래서 이건 저당권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 이론은, 지금 배우는 이론은 물권법 끝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니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목적물이 다른 목적물에 등기되어도 무효. 당사자가 일치되지 않아도 무엇이 돼? 무효. 그래서 거기는 우리 책에는 당사자의 불합치는 설명을 안 했으니까는 내가 보충해드린 것이야.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198페이지 양가로 2번 봤더니 양적 불합치 나오지? 이게 뭐냐면, 봐.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채권액이 이제 목적이야. 목적이 채권액을 1억으로 기재하기로 한 거예요. 계약의 내용은. 근데 계약의 내용은 1억으로 기재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2억으로 해버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한 경우가 있어. 그럼 이게 권리 내용의 양에 있어서 합치되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는 일치된 부분은 있어 없어? 아니, 1억짜리 등기 오기로 했는데 2억으로 기재했다면 일치된 부분 1억 아니야. 응? 합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은 1억으로 기재하기로 했는데 실수로 동그라미 하나 빼버린 거야. 1,000만 원. 그 합의 일치된 부분은 있어 없어? 있잖아. 1,000만 원만큼. 1억 속에 들어가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써면 양적 불합치 나오지? 오른쪽에 메모에 양적 불합치 오른쪽에다가 일치된 부분만큼 효력 발생. 그래서 일치된 부분만큼. 양적 불합치 나오면 어떻게 메모하라? 일치된 부분만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등기된 권리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면 일치되는 범위만큼은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설득돼? 그 다음에 4번은 무효등기의 유용 메모에 무효등기의 유용은 뭐라고 써냐면 등기 원인이 후발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등기 원인이. 무효등기의 유용은 등기 원인이 애초에 존재했어? 나중에 존재했어? 나중에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써버려. 등기 원인이 나중에 존재하게 되면. 소유자 갑액에서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 날짜는 11월 11일. 그리고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썼어. 근데 이 매매가 진짜 매매가 아니고 둘이 짜고 한 가장 매매거든. 가장 매매니까 등기 원인이 무효 아니야? 이 등기는 무효요. 근데 실제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똑같은 새로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 실제로 매매해버려서 실제로. 야, 등기된 내용대로 우리 실제로 사고 팔기로 한다. 알았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무효를 두 사람이 추인했잖아. 그러면 무효등기였지만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효였는데 실제 원인이 나중에 존재하게 되었지 않았어.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했으면 그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써놓으면 돼. 무효등기의 유용. 자, 양가로 2번 봤더니 여러분들 등기부에는 갑구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오지? 등기부에. 그래서 갑구, 을구를 강의할 때는 사항란이라는 표현을 써. 사항란. 그래서 거기다가 사항란에 그 사항란 있지? 거기다 밑줄 그어서 사항란은 갑구, 을구 이렇게 써. 갑구, 을구. 사항란은 뭐라고 한다? 갑구, 을구. 그리고 등기부에는 표제부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표제부는 권리 변동 과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항상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돼.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표제부의 무효등기의 유용은 안 된다 하시면 돼. 표제부의 무효등기의 유용은.
다만 갑구 을구의 무효등기 유용은 되는데, 자 읽어보면 양가로 2번에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봐라. 등기가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여기까지만 읽어봐. 이게 무효인데 그 등기를 유효인 등기로 쓰기로 합의했대. 합의. 그럼 무효 등기를 유효로 쓰기로 했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걸 전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야. 무효 등기를 새로운 유효 등기로 사용한다. 그것을 유용.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원래는 무효 등기였는데 그 등기된 권리를 등기 명의인이 취득할 수 있는 매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버렸잖아. 이걸 말로는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하고 무효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써버리면 되지. 다만 이 등기를 그대로 쓰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없어야만 써. 제3자가. 만약에 제3자가 있어버리면 그 사람과의 이해관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무효 등기의 유용은 제3자가 있을 때 없을 때 밑줄을 그죠.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하나에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다만 거기다 이제 밑에 표제부의 유용은 아까 표제부의 유용은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가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이 건물을 지었어. 지금 갑이 자기 토지에 건물 지어서 여기다가 등기부를 개설했지. 등기부 개설했어. 그러면 이 등기부 개설했을 때 이것은 사실관계를 기재한 거라고. 여기 봐, 문이. 갑이 건물 신축해서 등기부 만들었어. 등기부 텄어. 근데 건물이 이제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불탔으니까는 이 등기부도 폐쇄시켜야지. 등기부도 폐쇄시켜야 돼. 근데 자, 이 상태야. 등기부는 지금 그대로 놔두었어. 그 후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물 그대로 지어서 또 준공검사를 마쳤어.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폐쇄시키지 않고 놔둔 그 등기부를 새로운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의사를 갑이 갖고 있더라도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지. 그리고 여기는 또 이중 등기가 될 수가 있다고. 지금 여기에 새로 허가를 받아서 있었으니까는 새로 허가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또 등기부 또 만들어버리면 이중 등기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의 유용, 즉 표제부의 무효 등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리고 사례를 기억해야 돼.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쓰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 가셔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맨 위에 2번 봤더니 중간 생략 등기는 아까 중간 생략 등기도 이렇게 써놓으면 돼. 실체관계에 뭐 했어? 부합하니까 유효요.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 무효. 유효. 다만 어디에서는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다 하시면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자, 200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200페이지 갔더니 한 장 맨 밑으로 눈이 내려와서 4번의 양가를 2번 봤더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여기다 형광펜 해보셔. 200페이지의 맨 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나오나? 거기에서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했을 때는 그때는 강행복귀에 반해서 무효가 되버려. 자, 결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더라도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등기의 유효인가 무효인가 그것만 배웠어.